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이제 되는 거죠. 우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짜증도 많고 화가 좀 많이 나고 아무거나 먹게 되니까 장의 문제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떤 병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무기력증은 거의 100%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의 첫 증상은 되게 재미가 없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지루해지는 일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자도 피곤하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이제 되는 거죠. 우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짜증도 많고 화가 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무기력이, 왜냐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뭐 짜증들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밥맛도 없고 먹는 것도 되게 이제 아무거나 먹게 되니까 장의 문제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무기력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런 무기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성과가 자꾸 저하된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무기력증을 부르는 습관이 있나요? 무기력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불규칙한 생활이겠죠. 바이오 리듬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일에 몰두를 하고 반복적으로 휴식과 일이 규칙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불규칙한 생활을 가지면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저것도 뭐 안 될 것 같고,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느낌들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일 처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 관계를 점점 더 회피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는데 힘이 들다 보니까 혼자서 뭐 방에 계속 이제 쉰다든지 이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혼자 있으면 그냥 마냥 시체놀이처럼 침대에 누워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핸드폰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보면 무기력한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고립된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한 물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먹는 음식도 이제 적어지게 되고, 먹는 음식도 다양하지 못하게 되고,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소비의 영역 자체가 계속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에 앉아서 뭐 이게 버튼만 누르면 배송을 시킬 수 있고 택배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소비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이게 무기력의 특징이다, 또 무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도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나요? 이 신체 활동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하는 거에 조율을 자율신경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율신경은 여러 가지 뇌 기능과 같이 이제 연계가 돼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뇌신경 물질 중에서도 조금 더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고 하는 도파민의 활동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세로토닌을 문제도 이제 같이 겹쳐질 수가 있는데, 이 도파민의 문제는 목, 척추와 아주 관련이 많이 있고요. 세로토닌의 문제는 장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 문제는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훨씬 더 많고, 또 도파민, 활동적인 생활 상태 이런 것들은 또 교감 신경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뇌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되면서 서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할 때 무기력증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만들어내고 회복이 늦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얽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좀 피상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우리 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미약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때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무기력증을 가진 자율신경계 환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옷차림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그냥 체육복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꾀재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 치료를 이제 제대로 받으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사한 옷을 입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표정이 밝아지고 감정이 너그러워지고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성과를 내려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실제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당장 하면 좋을 습관이 무엇인가요? 이제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서 세포 손상들도 계속 많이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망가져 있는 세포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려면은 좋은 영양 성분을 먹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 먹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좀 더 이제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식사 시간을 좀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간식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내가 바꾸려고 하는 첫 시도는 식사만으로 내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고 규칙적으로 식습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육체적인 문제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제 때문에 세상 만사 다 귀찮아지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실력이 있으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좀 바꿔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도 병원조차도 어떤 병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기력증의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와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자율신경계는 척추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전척추 상태, 자율신경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세포의 손상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서 교정을 시작하신다면요, 무기력증은 거의 100%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시려면 뼈도 보고 생활 습관도 고치고 식생활 습관도 좀 이제 교정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 방법들이 좋겠지만,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려면 척추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자율신경을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을 만나는 것이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고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력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의 무기력증을 탈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이었습니다.